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작가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어린 시절부터 작품 세계, 다소 잘 알려지지 않는 책 소개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디킨스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상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장편소설을 무려 17편이나 집필을 하기도 했고요. 중단편선도 많고 빅토리아 여왕마저 디킨스의 열렬한 팬이었죠. 당시 영국에서는 찰스 디킨스의 신간이 나오면 소설처럼 읽지 않고 사회 현상으로 다뤘다고 할 정도인데요. 디킨스의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죠. 소설 속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들의 이름이 캐릭터와 찰떡처럼 잘 어울려요. 모든 소설가에게 등장인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찰스 디킨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집필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요. 올리버, 에스텔라, 스크루지, 루시 마이트, 넬 픽윅, 자비스 로리, 이름만 들어도 이 캐릭터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장명 센스가 대단한 디킨스는 1812년 영국의 포츠머스 교회에서 출생합니다. 후에 런던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금전 개념이 없으셔서 많은 빚을 지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디킨스는 정규 교육을 2, 3년밖에 받지 못하고 12살 때 구두 공장에 취직을 해서 하루 종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생활을 합니다. 이 경험은 어린 찰스 디킨스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지만 훗날 작가로서 세계관을 만드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생 민중의 시선으로 런던의 빈민들의 이야기를 소설의 소재로 삼았고, 사회 문제를 다루고 소외된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애환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세상의 모순을 위트 있게 풍자하는 사회소설의 대가로 자리 잡습니다. 그가 작가로서 수많은 작품을 남긴 것뿐만이 아니라 잡지사 경영도 했고 자선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연극에도 관여했고 공개 낭독회 등 많은 활동들을 정말 쉴 새 없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12살 때부터 구두약 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을 경험한 찰스 디킨스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15살 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고요. 법원의 속기사가 되고 결국 신문사의 기자가 되어서 견문을 넓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인이 된 찰스 디킨스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가난에 사무친 찰스 디킨스는 작가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가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설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자식이 9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족의 가장으로 쉴 새 없이 작품을 써야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말년까지 이런 생활이 지속되어서 9명이 되는 자식들 생활비에다가 친족들까지 먹여 살리느라고 그야말로 허리가 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속되는 쉴 새 없는 집필과 잦은 외부 활동으로 58세의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읽어보면 이 많은 환상적인 작품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 3권만 뽑느라고 조금 힘들었어요. 첫 번째는 디킨스가 자신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데이비드 코퍼필드입니다. 이 작품은 찰스 디킨스가 40이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자전적인 소설인데요. 주인공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인생은 찰스 디킨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주인공 데이비드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새아버지는 데이비드를 모질게 학대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 기숙사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지만 유년 시절 친아버지가 남겨준 서재에서 읽은 소설의 주인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찰스 디킨스도 어린 시절 독서광이었다고 하는데요. 12살 때부터 겪은 온갖 불행에도 자수성가를 하게 된 비결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독서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쿠퍼필드는 우여곡절 끝에 고모 할머니를 찾아가서 꿈에 그리던 중산층 생활도 하게 되고요.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데이비드에게 영향을 끼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채로운 인물들을 굉장히 현장감 있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독특한 해악을 곁들여서 찰스 디킨스 특유의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인데, 여기서 등장한 인물들은 디킨스 자신이 만난 실제 인물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쿠퍼필드란 작품이 흥미로운 이유는 디킨스 자신이 겪은 불행과 그 속에서 자신이 추구해온 이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장편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술술 잘 읽혀지는 이 작품은 서머신 봄이 세계 10대 소설이라고 극찬을 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디킨스가 남기고 간 마지막 완성작 위대한 유산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디킨스의 전작들에 비해서 한층 섬세하고 미묘한 심리 묘사가 탁월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이 대단한 그야말로 위대한 작품입니다. 미음사에서 나온 판본 표지가 에단 호크와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 위대한 유산의 아름다운 키스 장면인데요. 찰스 디킨스가 쓴 원작과 시대적 배경이 다른데도 신분 상승이나 인간의 욕망과 배반, 막대한 유산을 갑자기 물려받는 이야기다 보니까 19세기에 쓰인 작품을 토대로 1998년에 만든 영화를 봐도 진한 감동과 여운이 남아요. 이게 원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찰스 디킨스가 쓴 원작을 먼저 읽어보시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신다면 원작의 메시지가 훨씬 깊게 다가올 거예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대장간 심부름꾼인 핍이라는 아이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나이 차이가 많은 누나가 키우고 있는데, 누나의 남편인 조와 함께 대장간에 딸린 살림집에 살고 있어요. 핍이 살고 있던 시골 마을에는 파혼을 당한 채 집에서만 지내는 부자인 헤비셴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헤비셴은 에스텔라라는 핍 또래의 여자아이를 양녀로 키우고 있었는데요. 핍은 아름다운 에스텔라를 보자마자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잣집 양녀인 에스텔라와 가난한 핍의 사랑은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지만 핍이 나중에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런던의 신사가 됩니다. 핍은 어떻게 이런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너도 나도 부에 대한 갈망으로 인간성은 뒷전이고 상류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들끓던 시대였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지만 런던에서 사망한 사람의 절반이 어린아이였을 정도로 아동 노동 착취 문제와 도시 빈민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시골 대장간 노동자였던 핍이 하루아침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런던의 신사가 되는데, 주인공 핍은 어떤 성장을 하게 될까요? 핍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은 과연 물질적 유산이었을까요? 정신적 유산이었을까요?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오직 물질적 신분과 겉모습만을 중요시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뭔지 생각해보는 작품이기도 해요. 막대한 유산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치밀한 소설의 구조 속에 풀어놓았고, 드라마틱한 요소가 강한 작품이라서 위대한 유산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잘 알려지지 않는 책인데요. 찰스 디킨스가 역사책도 썼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독특한 역사책도 있구나. 이런 책이라면 650페이지 벽돌책이라고 해도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찰스 디킨스가 영국 역사에 대해서 썼다면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6번 결혼한 헨리 8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역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악당, 영락없는 돼지 같은 모습, 대중적인 인기에 안달하는 인물, 인간 본성에 먹칠을 하고 잉글랜드 역사에 튄 피와 같은 기름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했네요. 뭐 다 맞는 말이라서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네요. 역사책을 서술하면서도 모순된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 정신이 살아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원전 50년부터 19세기까지 영국 역사를 이렇게 흥미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걸 보면 역시 찰스 디킨스답다. 여러분이 영국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책이에요. 체계적으로 영국의 역사를 알게 되고 찰스 디킨스 특유의 관점으로 바라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서 쉽게 영국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방대한 영국 역사를 재미있게 써 내려가고자 했던 찰스 디킨스의 고군분투가 느껴지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역사를 바꾼 크리스마스 캐롤을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준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하면서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소개받고 싶은 작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